불편한 진실? 입주자 모집 공고 정정? 안녕하세요. 평면도 맛집 미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더샵 송도 아크베이를 소개합니다. 주로 평면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는요, 첫 번째로 개요와 Q&A, 두 번째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전용 보너스 영상에서는 추천 위치, 추천 타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정정?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정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해당 주택 건설 인천광역시 2년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0% 2년 이상 인천광역시 우선 공급, 나머지 50%는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이 된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아래쪽의 부분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송도 자이더스타 25개 평면도를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약 31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코앞에 바로 서해 바다 뷰라는 거가 특징이었었습니다. 자, 이번 단지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서 이 호수, 워터프론트 호수를 지나서 아리공원을 지나서 바로 여기 송도 아크베이 분양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꽤 장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의 단지 배치도 분석한 화면이었었습니다. 남서방향, 동양, 남동, 북서, 북동, 북, 서 골고루 향이 있었습니다. 북서, 서, 남서는 서해 쪽 바다뷰라는 게 특징이었었죠. 각 타입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단지에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의 타입별로의 최고 금액과 이번 단지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 4개, 이번에는 2개. 최고 금액가는 9억 5천, 9억 3천으로 9억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9억을 안 넘었다. 7억 후반 8억이다. 그리고 98타입이 8억 9,990으로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딱 98타입까지 9억이 안 넘게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은 이번 단지가 조금 더 늦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고 151 펜트하우스, 179 펜트하우스 금액이 별 차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렴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나요? 두 단지만 비교해 보면은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11월 5일에 분양했고 12월 24일에 분양 공고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금액은 좀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5개 평면도가 나왔던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타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많았고 84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4개 타입이었고요. 최저, 최고, 평균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7, 99 타입들도 이렇게 당첨 가점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번 청약을 할 때 참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103 타입, 104, 105, 107 타입도 이렇게 가점이 나와져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11, 112, 118, 133, 144, 151까지 해가지고 당첨 가점이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송도 자이더스타의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 당첨자 530여 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최근 기사의 부분으로도 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왔던 최저점
최저점보다 더 낮은 분들에게도 기회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9억 이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점이 좀 낮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98 타입까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9억 이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 이쪽은 경쟁률은 그래도 좀 올라갈 거다, 가점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래쪽 부분은 저점의 최저점이죠. 이렇게 49, 63, 51 이런 최저점보다 낮은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충분한데 가점이 좀 낮거나 저번에 탈락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게 잘 나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멋집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격이 다른 공간 미학. 자, 격이 다른 공간의 미학이 있다. 어떤 격이 다른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단지 평면도와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또 다른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보면은 이 특화되어 있는 외관 설계, 사진을 봐도 외관이 멋지게 잘 나왔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 외관의 특화, 내부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불편한 진실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B3블럭이죠.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4개 동이고요. 총 775세대 중에 일반 분양 608세대를 뽑고 있습니다. 자,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평면도는 총 9개, 84 타입이 2개, 98, 112, 121 타입이 2개, 155, 168, 179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2, .0, .3, .1, .0, .3, .4로 .9는 보이지 않고 .8이 겨우겨우 84 B타입에 보이고 168 타입이 .7, 나머지 타입들은 이 주거 전용 면적의 꽉꽉 채웠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물량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116개로 121 타입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2, 98 타입이고 그 다음으로는 84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 세 개의 타입은 3세대씩 나와져 있다. 자, 요 세대는 참고로 펜트하우스 제일 끝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개 타입을 빼고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고 금액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역시 84 타입은 7억 후반대에서 8억으로 나왔고 98 타입 8억 9천으로 거의 9억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나머지 타입은 10억이 넘는, 그리고 168과 179는 20억이 넘는 지금 최고 금액가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도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와우, 비쌉니다. 3천이 넘어가고 4천이 넘어가고 5천이 넘어가고 6천이 넘어가고 7천이 넘어가고 8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79 기본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면은 23억 8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300으로 나와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금액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별 안내도를 보면은요, 이번 일반 공급에서 빠져 있는 저층 물량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양에서는 저층 퍼센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층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양이 완전 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몇 층부터죠? 8층부터네요. 여기는 9층이고요. 그리고 최고층 48층, 펜트하우스 49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상업시설, 부대 복리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자, 다시 주변 입지를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 단지는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 앞에 호수뷰, 아리공원,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코스트코도 보이고 위쪽에는 국제업무지구역이 있고 송도 달빛축제공원이 있고
왼쪽 편에는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도 또 소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장점이 많죠. 지하철역과 도보권으로 아주 초역세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m 거리. 자, 그리고 GTS-B가 예정이다. 그래서 송도와 서울역과 30분 이내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이 예정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또 있다라는 거죠. 워터프론트 호수, 이 앞쪽에 호수 뷰가 쫙 펼쳐진다라는 것도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향이 어떻게 되는지 단지 배치도 보면은요, 방위 표시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북쪽이기 때문에 제가 늘 잘하는 거 알죠? 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북으로 틀어 놓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난장판이 됐죠. 분석을 해본 결과는요, 198도 남, 119도 남동, 206도 남서, 212도 남서, 219도 남서, 229도 남서, 이렇게 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많은 향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향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바로 86도 동, 96도 동, 98도 동, 106도 동, 250도 서, 4도 북, 358도 북, 354도 북, 344도 북, 330도 북서, 320도 북서, 이렇게도 향이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향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왜 이렇게 향이 많이 있는지 바로 타입별로의 향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4A 타입 같은 경우 이 평면도 보면요, 이렇게 휘어져 있다. 당연히 단지 배치도, 당연히 이 조감도 보면은 외관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101동 같은 경우에서는 북향이고요, 358도에서부터 360도 사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2동, 103동 같은 경우에서는 자, 북향이고, 자, 4도에서 6도 정도의 북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84B 타입입니다.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101동 같은 경우는 동양 86도에서 99도 사이, 102동, 103동도 역시 동양 96도에서 109도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자, 98 타입 같은 경우도 역시나 휘어져 있습니다. 101동 같은 경우 동양이고 98도에서 111도 사이, 102동에서 103동, 자, 106도 정도 되는 동양과 119도 정도 되는 남동양이 있습니다. 112 타입 같은 경우도요, 자, 101동은 남양 198도에서부터 남서양 212도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자, 102동, 103동 같은 경우는 남서향이고요, 206도에서 220도 사이입니다. 자, 121A 타입은요, 101동은 남서향이고요, 219도에서 240도 사이, 102동, 103동 같은 경우 남서향 229도에서부터 이 서양 250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1B 타입은요, 101동은 북서 320도에서부터 북향 344도, 102동, 103동 같은 경우 북서 330도에서부터 북향 35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5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요, 101동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자, 동향이고요, 86도에서부터 9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본 향은 이 거실과 안방 기준 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침실 1, 2, 3 기준 바로 이쪽 향이죠. 자, 이쪽 향은 북향이고 358도에서부터 360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102동, 103동 같은 경우, 자, 동향인데 96도에서부터 109도,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향으로 4에서 6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168 타입 향은요, 101동 같은 경우 남향 198도에서부터 남서향 212도 사이,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동향 98도에서부터 111도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자, 102동, 103동 같은 경우 남서향이고요, 206도에서부터 220도,
침실 1, 2, 3 기준으로 동양 106도에서부터 남동 119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179 타입은요, 101동은 남서향이고요. 219도에서 240도,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서 320도에서부터 북향 344도, 102동, 103동 같은 경우는 남서 229도에서 서향 250도,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서 330도에서부터 354도로 확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진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단지 배치도와 동일하게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사생활 침해 부분입니다. 84A와 84B 거실을 보면은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만 보지 않죠.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인사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1A와 121B 타입도 가깝습니다. 121A 타입 거실, 121B 타입 알파룸 가깝기 때문에 이 사생활 침해 아니면은 더 이웃 간의 돈독함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겠죠. 자, 98 타입, 112 타입, 여기도 거실과 거실 좀 가까운 편이긴 하죠. 다른 타입에 비해서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좀 연하게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 사생활 침해가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4A 거실 창문과 84B의 거실 창문은 가까운 사이다. 자, 121A 거실 창문과 121B 알파룸 창문은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98, 112도 가까운 사이긴 한데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또 표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더 추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방 창문이 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끼리 붙어 있다. 84A와 B, 그리고 98과 112, 그리고 121A와 121B가 주방끼리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창문이 모두 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도 모두 다 없습니다. 너무 작은 복도 팬트리도 보이시죠? 이게 모두 다 공통점이라는 거. 자, 그리고 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툭툭툭 벽이 튀어나와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들 좀 확인해 봤는데요. 펜트하우스 타입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자, 155, 168, 179 층별로 이렇게 3개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불편한 사실들, 첫 번째로 역시나 주방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드레스룸 창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용도실 창문이 또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너무 작은 복도 팬트리, 그리고 179는 복도 팬트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동일하고요. 또 하나, 피트 공간이 많이 차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도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짜리 분양인데 그냥 쉽게 청약을 하실 건가요? 당첨도 당첨이지만은 이 평면도에서 생활하실 거라면은 장단점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겠죠. 바로 옆 단지도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 단지가 어떻게 되죠?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사이죠. 바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몇 개 포인트만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렇게 2020년 3월 13일에 분양 공고가 나왔던 단지입니다. 여기도 좀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멋지게 외관이 빠져 있네요. 자, 84A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 창문이 있다라는 거. 드레스룸 창문과 다용도 창문은 동일하게 좀 없긴 하네요. 자, 84B 타입. 자, 주방 창문이 또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창문은 역시나 없고요. 102 타입 주방 창문이 또 있습니다. 다 동일한 특징이네요. 자, 120 타입. 자, 주방 창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뺄 수 있네요.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자, 157A 복층이네요. 자, 복층도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157B 복층이네요.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157C 복층이네요. 주방 창문 또 있습니다. 175A 타입. 자, 주방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용도실 드레스룸 창문들은 없지만요. 자, 157 B타입. 자, 주방 창문이 역시나 다 있습니다. 곡선 휘어져 있는 평면도 주방 창문 이렇게 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번 단지 다 곡선인데 주방 창문이 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하, 주방 창문 거참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옆 단지 친구인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에 간단하게 평면도 확인했는데 바로 이 주방 창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와 없다. 있는 게 낫겠죠, 그쵸? 이런 평면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모집공고문의 본 아파트 세대의 거실 천장 높이 2.4m,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와우 2.7m 더 공간감과 개방감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지의 천장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2.4m, 자, 이렇게 동의를 한데 펜트하우스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펜트하우스도 다 똑같이 2.4m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송도 자이더스타의 펜트하우스의 2.7m가 더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더 비싼가요? 그래도 뭐 다른 세대들은 똑같은데. 자, 그리고요, 이번 단지 보면요, 공용 욕실 스타일링 베스룸,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84A와 84B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155 타입 안방 파우더룸에는 상부장이 설치되지 않는다. 사이버 모델을 보면은 98 타입 상부장 모습, 121 B 타입 파우더룸 상부장 이렇게 수납장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155 타입에는 안방에 바로 이쪽 파우더룸 쪽엔 상부 수납장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 자, 모집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2동과 103동 관련된 소음, 시선 간섭, 소음 진동, 그리고 이런 어린이 놀이터 관련 내용, 이런 간섭과 소음 발생. 자, 그리고 103동 저층에는 운동시설들이 좀 많이 있죠.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소음 관련된 거. 자, 그리고 각동 저층에는 저층부 판매시설 지붕의 5개 공간 사용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내용도 모집 공고문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평면도 분석. 바로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4A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이 0.2라서 이미 벌써 아쉬움이 보이죠. 자,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87세대, 구조는 이면포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구조입니다. 인지, 자, 창문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창문이 없다라는 거. 자, 향은 북향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특징은 자, 이렇게 됩니다. 많습니다. 빨리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동풍 안 되고 디귿자 주방 창문 없다. 다용도실 창문 없고 드레스룸 창문 없다. 조금 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현관 창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59 타입의 현관 창고보다도 작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작은 현관 창고 느낌. 그리고 너무 작은 또 복도 팬트리도 이렇게 보입니다. 장점이 아니고 좀 단점으로 보이겠죠. 자, 확장 시에는 다용도실 2단 선반이 제공되고요. 침실 2 북박이장 제공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침실 1에는 북박이장 이쪽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실 이면창이라는 거 확인되고요. 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져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전용 면적이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84 타입인데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안 보인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84A 타입 관련된 내용 좀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사이버 모델에서 보면은 98 타입, 121 B 타입 이 다용도실의 이 세탁기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타입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2단 선반을 사용하지 못하고 접었거나 이 분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탁기만 사용한다라면은 2단 선반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세탁기 건조기를 이
수직으로 배치를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2단 선반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용도실 쪽에 추가적으로 이 손세탁볼 그리고 상부 하부장이 이렇게 잘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단 선반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상부 하부장을 이용해서 수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상하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이어서 84 B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곡선이죠. 세대수 87세대고요. 구조 이면 포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입니다. 향은 동향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특징은요,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부분들 넘어가고요. 안방 발코니가 넓은 편이라는 것이 84 A타입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쭉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침실 1쪽에 실외기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안방 쪽에 실외기실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모두 다 발코니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84 B타입만의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좀 드레스룸은 좁게 나왔네요. 자, 여전히 벽 툭 튀어나와 있고 피트 공간도 이렇게 넓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알파룸 또는 침실포는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98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98.0입니다. 98.9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벽이 툭 튀어나와 있다라든지 이 피트 공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좀 전용 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 자, 세대수 94세대 이면 포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구조입니다. 각져 있진 않아요. 향은 동향 그리고 동향에서부터 남동향으로 이어지는 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현관 창고가 84 타입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너무 작은 복도 팬트리는 여전하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은 다 동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98 타입도 이 9억이 넘지 않아서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 단점들은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좀 알고 좀 청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2 타입입니다. 아우, 전용 면적이 또 0.3으로 또 끝나네요. 역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99세대를 뽑고요. 구조는 이면 포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구조고요. 향은 남향에서 남서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남서향입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현관 창고가 좀 넓은 편입니다.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112 타입 치고 현관 창고가 뭐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은 좀 아니긴 합니다. 84 타입 중에서도 이 정도 현관 창고는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는 평면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112 치고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 드레스룸이 좀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없지만은 이 정도 112 큰 평수에서 이 정도 드레스룸 좀 뽑았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영상을 좀 일시 정지를 해서 더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21 A 타입입니다. 자, 전용 면적이 0.1로 시작해서 벌써부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116세대고요. 자, 이면 5베이 인지 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각이 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향은 남서향이고 남서에서부터 서향으로 이루어지는 향도 있다라는 거. 자, 특징은요 거의 동일한데 이 현관 창고가 대형 현관 창고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 복도 팬트리는 너무 작다, 계속 너무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 이면창이고 안방 발코니가 이렇게 또 넓다라는 거가 또 특징이 되겠죠. 드레스룸은 이 정도면은 보통이거나 조금 큰 타입 치고는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121 B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역시나 0.0으로 시작합니다. 답답하네요. 0.9면은 조금이라도 더 깎아가지고 또 공간을 더 넓게 좀 썼을 텐데, 아니면은 이 너무 작은 팬트리 공간을 좀 이렇게 빼면은 어땠을까. 좀 아쉽네요. 이 현관에 요런 공간
전용 면적 깎아가지고 121.9로 만들면 어땠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 자, 세대수 116세대, 구조 이면 5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 향은 북서에서부터 북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 거의 비슷한데요. 이 121 B타입 대형 평수인데 현관 창고가 좀 작죠. 자, 역시나 복도 팬트리 너무 작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파룸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죠. 침실 폰은 아닙니다. 알파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확실히 방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알파룸에는 또 이면창이라는 장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155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용 면적이 0.3으로 이루어지네요. 3세대 뽑고요. 구조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 테라스 구조 펜트하우스입니다. 향은 동향이고요.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많습니다. 자, 침실이 4개고요. 둘, 셋, 넷. 욕실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보조 주방도 이렇게 공간이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 이렇게 한 군데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이 현관 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관 창고를 좀 넓게 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현관 창고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너무 작은 복도 팬트리도 눈에 보입니다. 새로 나온 특징이 있죠. 바로 주방 팬트리, 바로 이 공간에 있다라는 게 특징. 자, 그리고 거실에 창문이 3개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면창입니다. 안방 발코니가 없다라는 이 아쉬움이 있고 그 대신 침실 3쪽에 발코니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이 약간 더 넓게 지금 나와져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네요. 안방 욕실에 창문이 있는 타입 바로 155 타입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이 툭 튀어나와져 있다라든지 피트 공간이 넓게 지금 나와져 있다라든지, 그리고 전용 면적에 아쉬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8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뽑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 각진, 그리고 테라스 구조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향은 남에서부터 남서향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동향, 남서향이고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동에서부터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155 타입과 거의 비슷한데요. 자, 침실 4개, 욕실 3개, 보조 주방 있고 테라스가 2군데, 한 군데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여기 벽으로 되어 있죠. 침실 이쪽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관 창고 역시 좀 작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 좀 좁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거실 창 3개에 이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특징도 동일합니다. 안방 발코니 없는 거 동일, 침실 3쪽에 발코니가 있다라는 것도 동일. 자, 여기서 또 특징은 안방 욕실이 넓고 창문이 있다 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8 타입도 역시나 안방 욕실에 창문이 나져 있다라는 게 동일한 특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179 타입입니다. 역시나 전용 면적이 0.4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3세대 뽑고요.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이고 또 각이 져져 있습니다. 테라스 구조의 펜트하우스죠. 자, 향은 남서향이고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서향에서부터 북향, 남서향에서부터 서향인데 또 침실 1, 2, 3 기준으로는 북서향에서부터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 또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이 펜트하우스에서는 침실 4개, 욕실 3개, 보조 주방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이 테라스가 2군데라는 거, 이렇게 넓게 테라스가 좀 빠져 있다라는 것도 이 큰 특징이 또 되겠네요. 자, 현관 창고 있습니다. 큰 평수 펜트하우스인데 현관 창고가 좀 작긴 해요. 자,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없는 게 특징, 주방 팬트리도 없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179도 그렇게 막 훌륭하다라고 좀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거실 창이 3개고요.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테라스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별표, 그리고 침실 3쪽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 작지만 이렇게 두 개의 드레스룸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편 드레스룸, 아내 드레스룸 이렇게 성별을 나눠서 드레스룸을 할 수도 있고, 옷이 별로 없다라면 한쪽을 드레스룸하고 한쪽을 다른 걸로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이 넓고 창문이 나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이 툭 튀어나와 있고요. 피트 공간도 넓은 편입니다. 전용 면적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79 타입까지 모든 타입을 빠르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정리하는 화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4A 타입입니다. 87세대 방 3개고요. 이면포배 인지판상형 곡선구조, 북향 100%입니다. 18층에서부터 4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4B 타입은요, 87세대 방 3개, 이면포배 인지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입니다. 동향 100%고요. 18층에서부터 48층을 모집합니다. 98 타입은요, 94세대 방 3개, 이면포배 인지판상형 곡선 구조고요. 동향 약 31.91%, 동향에서부터 남동향이 약 6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층에서부터 48층을 모집하네요. 자, 이번에는 112 타입입니다. 99세대고요. 방 3개입니다. 이면포배 인지판상형 곡선 구조고요. 남에서부터 남서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약 35.35%, 남서향이 약 6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층에서부터 4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1A 타입 116세대를 뽑고요. 방 3개 알파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면 5베이 인지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고요. 남서향이 약 34.48%, 남서에서부터 서향으로 이루어지는 향이 약 6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8층에서부터 48층을 뽑습니다. 자, 이번에는 121B 타입입니다. 116세대고요. 방 3개 알파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면 5웨이 인지판상형 곡선 각진 구조고요. 북서에서부터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100%입니다. 자, 층수는 8층에서부터 48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155 타입 3세대고요. 방 4개입니다.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 테라스 구조 펜트하우스죠. 향은 동향과 북향으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47, 48, 49층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168 타입 3세대고요. 방 4개입니다.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 각진 테라스 구조 펜트하우스죠. 남에서부터 남서향 플러스 동향이 약 33.33%, 남서향 플러스 동에서부터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6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 48, 49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마지막 펜트하우스 179 타입입니다. 3세대 방 4개, 이면 개방 타워형 곡선 각진 테라스 구조 펜트하우스죠. 남서향 플러스 북서에서부터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약 33.33%, 남서에서부터 서 그리고 북서에서부터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입이 약 6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평면도 분석한 화면 보여드립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보너스 영상은 원하는 분들만 보세요.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추천 위치, 추천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